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주 차팅을 위한 이스프링 강의를 맡은 ABO 김영선입니다. 주제가 딱 구주 차팅 이스프링입니다. 그래서 구주 차팅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스프링 강의안을 가지고 제가 조금만 보완을 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구주 차팅 차에 보면 이스프링 정수기, 앰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이제 드라이브까지 있는데 저는 이스프링만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이요. 공기. 네, 끊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끊어보면. 네, 우리가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사실 살 수 있잖아요. 물도 그렇고, 공기는 우리가 정말 며칠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물이고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은 내가 가려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싶은 음식, 필요한 음식 가려 먹을 수 있는데 공기와 물은 정말 가려 먹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둘 중에서 또 고르라고 하면은 물은 또 우리가 좋은 정수기라든지 좋은 물을 알고 있다면 적당히면서 먹고 하면서 조금은 더 가릴 수 있는데 공기는 정말 가리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또 청정기에 대한 그런 장점을 또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스프링입니다. 저는 사실은 남의 제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 이스프링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 제일 먼저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도 이스프링이었거든요. 물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사실은. 인체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인체에 아기들은 태어나면 80%가 물이고 이제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이제 물이 줄어드는데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바탕이 되는 물이 깨끗해야지 건강해지겠죠. 네. 물은 일단은 대사작용을 높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뭔가를 순환을 해서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해야 할 때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일단은 에너지 공급 자체가 안 됩니다. 대사장을 높이고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물의 역할이고, 그리고 우리가 먹었으면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체외로 배설하는 것도 이제 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은 기본적으로 알칼리성을 유지해야지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물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온 조절을 하는 것도 우리가 땀을 흘리거나 소변을 붓거나 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의 하는 역할은 사실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고, 물의 역할이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물이 진짜 중요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포 중에 이제 70%가 이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의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2% 되게 작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2%만 부족해도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5%에서 8%가 부족한 혼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가 부족한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일부러 먹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사실은. 일부러 먹지 않는 건 없지만 사실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먹는 건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수시로 물을 먹는 습관을 다시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수명이 다른 게 사실은 물 때문이라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면 태아는 물에 있잖아요. 양수에 있는데 임신했을 때 엄마가 산모가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건강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다수를 먹으면 삼다수 아기, 아리스를 먹으면 아리스 아기, 이스프링 먹으면 이스프링 아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느낌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모유를 먹게 되는데, 사실 모유도 거의 다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산모랑 아기를 위해서도 임산부는 꼭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사실 임산부가 역삼적 정수기 먹으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아는 사람이 아니라도 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좋은 물이 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물은 사실은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사실은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 깨끗해 보이니까 다
줄 아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은 그 맛이 사실은 있잖아요. 정수기마다도 사실은 맛이 다 있고, 그다음에 생수도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들어가 있는 미네랄의 양에 따라서, 미네랄 종류에 따라서 물의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그네슘 같은 거는 쓴맛을 내고, 칼슘 같은 것은 청량감을 내고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네랄이 모여서 그 좋은 물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존산소가 많이 있어야지 이제 좋은 물인데, 이스프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컵에 물을 따라 놓으면 그 잔에 물방울이 송송송 맺히잖아요, 그게. 예, 그런데 다른 물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정말 살아있는 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당연히 유기, 무기, 화합물은 없어야 되죠. 그리고 뭐 미생물,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는 없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하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수인성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사실 많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끝에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물은, 좋은 물은 약 알칼리성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몸이 되었을 때 건강한 것처럼 물도 좋은 물은 기본적으로 약 알칼리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돗물을 다, 우리나라는 염소 소독을 진짜 많이 하고 90%가 염소 소독한다고 합니다. 근데 잔류 염소가 없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데, 잔류 염소가 위험한 이유는 사실 책도 있어요. 뭐 염소가 도매경화를 일으킨다, 뭐 그런 물의 진실 이런 거 보면은 잔류 염소가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실 어떤 편협한 그런 이론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론이 맞으니까 그 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잔류 염소가 그 우리나라의 그 수도관에 있는 유기화합물과 만나면 트리알루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수 처리장에서 물을 깨끗하게 소독을 했어도 우리나라의 노후된 수도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을 가려 먹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의 약간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기를 하루에 2리터의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80%를 예방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2리터를 마시기도 힘들고 좋은 물을 찾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질병의 80%를 예방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이 어떤 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지금 하수관이 아주 노후가 많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된 파이프로 이제 하수관을 만들었다 하면 요즘 만드는 하수관이 에폭시관이라고 말랑말랑한 약간 플라스틱 수직 플라스틱이라나 말랑말랑한 그런 걸로 만드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환경호르몬 덩어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소비자가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 상식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관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돗물을 우리가 집에서 공급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물에 묻힐 때는 물이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왜 수돗물 더럽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포항에서 검은 수돗물이 나와서 시민들이 불안감이 확산했다. 근데 정말 오염된 물, 만약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떤 색깔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려먹을 수 있으니까 이 물을 당연히 가려먹겠죠. 사람들은 안 먹겠죠. 근데 이 원인이 다 사실은 수도관의 문제였다는 거죠. 노후된 수도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발견된 그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사실 염소가 남아있으면 유충이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고여있는 탱크라든지 흘러오면서 염소가 날아가면서 이제 발생했을 때 이제 유충이 생긴 거겠죠, 사실은. 그래서 염소가 내 집에 들어올 때 염소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 불안하고 염소가 없는 것도 사실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염소가 없으면 소독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고여있는 물은 염소가 없으면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사실은 내가 오늘 소비자한테 한번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구제역 같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게 있으면 다 매몰 시키잖아요. 매몰 시켰을 때 그 옆에 하천에서 신출수가 흘러나와서 이렇게 하천이 빨갛게 물들었다고 하거든요. 정말 사실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너무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돼지가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살처분하게 됐다. 그런데 저 돼지를 살처분할 때 소독을 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기사가
거예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정말 좀 웃겼어요. 사실은 코미디도 아니고 진짜 웃겼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 강원도라는 강원도 어느 곳에 이 하천이 이렇게 물들었는데 사실 정수 우리가 생수를 마실 때 보면 그런 그 생수의 그 발원지가 다들 대부분 시골 어디 아주 청정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원도의 청정한 지역에 그런 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 이제 이렇게 매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넓은 나라가 아니니까 사실은 그 생수를 어느 지역에서 했는지 이렇게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하천으로 흘러드는 방류수에 든 항생제의 영향, 그 설판, 메톡사놀 뭐 이런 거 동물용 항생제, 인체 동물 항생제인데 이런 게 그런 제약 공장 근처에는 저 농도가 무려 거의 900배 이상 높게 이렇게 된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전한 물이 없다라고 어쩌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강에서 세균의 항생제 내성호기능 신종 바이러스 발견. 작년 6월 달에 나온 기사던데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수돗물에 항생제가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걸러주는 정수기를 써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볼까요? 이 이야기는 시간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롯 빌럿은 화학기업을 변호하는 잘나가는 환경 변호사. 어느 날 한 농부가 그를 찾아온다. 웨스트 버지니아부터 롭을 찾아왔다는 농부는 롭에게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화가 잔뜩 나서 새들이 물을 오염시키고 내 동물들을 죽이고 있어. 롭은 농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전 당신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동네 변호사들이 다들 겁을 내고 다들 주폰이 무섭다던데 난 무섭게 없다고. 농부는 농장 근처에 뷰폰에 내립지가 생기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 화학기업 전문 변호사예요. 규범 같은 회사가 제 고객이라고요. 이젠 날 변호하면 되잖아. 다른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농부를 돌려보냈지만 롭은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다. 얼마 후 롭은 농부의 농장을 찾아갔다.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는 이방인을 보고 활짝 웃었다. 아이의 미소는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 주유소에서 마주친 남자의 얼굴은 보통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농부는 죽은 가축들의 장비를 롭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젖소의 쓰레기야. 이렇게 큰 쓰레기는 처음 보네. 이빨도 봐, 시커멓잖아. 이건 암소의 척추에서 잘난 종양이야. 그는 젖소들이 개울물을 마시고 병들기 시작했다. 그의 말대로 개울에는 거품이 일어나 있었고 물은 하얗게 탈색이 되어 있었다. 농장의 한쪽은 마치 묘지처럼 무덤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젖소들의 무덤이었다. 처음엔 하나씩 묻어줬지. 가족이니까. 나중엔 너무 많아져서 쌓아놓고 불을 질렀어. 얼마나 있으셨죠? 190만.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 믿을 수 없는 관객을 목격한 부분, 농부를 돕기로 결심한다. 그저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소송을 하기로 했다는 롭의 얘기, 롭의 회사는 난색을 표했다. 그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고 변호사로서 롭의 커리어를 모두 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롭은 뷰폰을 고소한다. 뷰폰은 법원 명령에 의해 메리츠의 피기물 관련 자료를 모두 보냈다. 나쁜 놈들. 롭에게 배달된 자료는 몇십 개나 되는 박스였고 몇천 개의 문서들은 전혀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분명히 보복서로 가득했다. 롭은 박스로 가득 메어진 방에 갇혀 몇 달 동안 11만 쪽의 자료를 연대기 손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PFOA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인터넷에서도 어떤 장르에서도 그 단어를 찾을 수 없었던 록은 화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혹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학 전문가는 상상도 하기 싫다는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먹진 않죠. 그건 타이어를 삼키는 거랑 똑같아요. 롭은 문득 농장으로 가던 길에 본 아이의 까만 치아가 생각났다.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되죠? 다량이라면 치아가 착색되겠죠. 까맣게.
틀림없었다. 그것들은 물 속에 있었다. 듀폰은 화학물질을 강으로 배출했고 그 물을 지역 사람들과 가축들이 마신 것이다. 롭은 문서들에서 PFOA를 오하이오 강에 배출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다. PFOA는 합성 화학물질로 전쟁 중 비밀리에 개발됐다. 이 물질은 원래 탱크를 강수 코팅하는 데 쓰였다. 하지만 듀폰을 비롯한 몇몇 회사는 생각한다. 왜 전쟁 전쟁만 써야지? 미국 가정에서 써보자. 그들은 그 화학물질을 가져와 프라이팬을 코팅하는 용도로 개발했고 이 물질을 테프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데 테프론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메스꺼움과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 원인을 알고 싶었던 듀폰은 담배에 테프론을 섞어 노동자들에게 피우게 했다. 담배를 피운 노동자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했다. PFOA가 담긴 철통을 닦는 일을 하던 임산부는 콧구멍이 하나인 아이를 낳았다. 듀폰은 모든 책임을 부인했다. 듀폰은 테프론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굴뚝을 통해 먼지를 대기로 내보내고 폐기물은 물에 흘려보내거나 땅에 묻어버렸다. 그렇게 인류의 99%를 중독시킨 것이다. 독성 폐기물을 유출하며 인류 99%를 중독시킨 미국 최고 화학기업 듀폰과 이를 20년 동안 추적한 록빌럿의 실학을 그린 영화 다크워터스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익스포저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독성 물질 PFOA는 프라이팬부터 에어프라이기, 콘택트 렌즈, 바디네트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 침투해 있어서 충격을 더합니다. 이 역사상 최악의 환경 스캔들은 가스키 살균제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문제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한 걸까요? 인류의 99%는 이미 중독되었다.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의 충격 고발 실험 다크워터스. 진짜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화가 많이 나죠. 몬산토 하면 듀폰하면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수돗물에 진짜 PFOA라든지 그런 환경 오염물질이 정말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신종 발암물질까지 다량 검출되어 있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라하물이 아까 그 듀폰에서 나왔던 그 물질 이름이 과부라하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모유에서도 이미 그렇게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많이 정말 오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정수장 산업단지에서 이제 과부라하물 검출 실태 조사를 해보면 부산이 정말 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도 처리 최첨단 정화 시설이 우리나라에도 몇 개가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는 5종과 그다음에 자외선으로 살균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400개 이상의 대형 정수 시설 중에 10곳만 그렇게 정수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400곳은 이제 염소 소독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물 중에 또 이제 가장 편하게 마시는 게 생수인데 가장 편하지만 알고 보면 가장 비싸게 가장 안 좋은 물을 마시는 게 그 생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관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체가 환경 호르몬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통하거나 보관할 때 보면 다 햇빛에 노출돼서 그렇게 보관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외에 48시간 노출시켰을 때 아세트알데히드, 포르말데히드 이런 발암물질들이 최고 3배에서 6배까지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서 우리가 냉장고에 넣는 거지 계속 냉장고에 있던 게 아닌 게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정수 방식이 있는데 끓여 먹고 생수 먹고 약수 먹고 하지만 끓였을 때 사실은 그런 그 수돗물에 있는 유기화합물 그다음에 녹물 같은 그런 물때에 있는 고용물 그다음에 다 탱크 안에 우리가 고여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수돗물로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기화합물이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농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농축돼서 위험하고 생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위험하고 약수 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정수 방식을 비교하면 중공 상황식 필터 방식, 그다음에 알칼리 이온수기, 역삼투압 강정식, 역삼투압 필터 방식이 있는데 중공 상황 필터 방식을 요즘 사실 보니까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게 위험한 게 사실은 중공 사막 필터 방식이라는 이 이름 안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실처럼 아주 얇은
그러니까 관을 통해서 이제 걸러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취약한 게 사실은 너무 간을 아주 미세한 굵기로 이제 이게 석유 다발처럼 엄청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는 그 필터이기 때문에 잘 막힌다고 합니다. 잘 막히고 잘 끊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수명이 그렇게 필터 수명이 길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터도 엄청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어쩌면 비실용적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알칼리 이온 수기는 과하게 사실 과한 알칼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그 일반인이 먹기 곤란한 의사가 처방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리고 역삼투압 필터는 뭐 다 걸러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증류수 같은 물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멤브레인 필터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들고 버리는 물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는데 정작 필요한 거는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물을 비교하면 수돗물은 딱 중성이래요. 중성이고 어떻게 보면 그 미네랄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수돗물은 알칼리에 가까운 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역삼투압 방식의 저 물은 미네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산성수에 가까운 산성수죠. 사실은 산성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격 비교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삼다수라는 그 제일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수 판매하는 생수 중에서. 근데 비교를 하면 한 병에 800원 이상 하더라고 보니까 800원 이상 있고 했을 때 우리 물이랑 이스프린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스프린이 2리터가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66원밖에 되지 않고 3-2톤의 최저가가 660원이네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물수 정수기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달 전기료가 2만원 정도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싼 물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타사 그 요즘 새로 나오는 뭐 직수 형식의 뭐 그런 정수기와 비교해봐도 전혀 사실은 비싸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걸 얘기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선택하실 때 보면 기준이 사실은 필터, 살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인증, 어디서 인증을 받았는지, 경제적인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물맛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걸 비교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비교를 한 것도 보면 이스프린, A사, 렌탈, 생수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일단 물 낭비가 전혀 없는 게 이스프린입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 제거하는 것도 이스프린밖에 없고 세균 제거하는 것도 이제 없고 NSF 인증 받은 것도 사실은 NSF 그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이스프린이 전 항목을 다 받았죠. 한모금의 기적. 정수기 물은 영혼이 없는 죽은 맛의 물이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되고 미네랄이 부족해서 근기 위축이 되고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물 먹으면 환자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깨끗한 물 먹으려고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정수기 물이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물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질소 같은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미네랄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산성 쪽으로 가게 돼요. 여기 산성이 되면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싹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도가 변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중요한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미네랄인데 이 미네랄이 없어진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점차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뭐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 간이나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 자동 치명적이 그렇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도 이거랑 연관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역삼투압 방식의 이 정수기가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이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완벽히 뭐 인간관계를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 B보다 정수기 물이 산도가 더 높다. 그럼 여태까지 정수기 설치해놓고 이건 몸에 좋은 물이야 건강하게 하루에 8잔을 먹어야 돼 했던 우리는 정말 제대로 보셨어요. 산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정수기를 통해하니까 5.5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역마다 저런 산성수가 나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런 쪽에 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쪽에서 나는 물을 먹은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이 뇌졸중이나 암이 저런 산성수를 먹은 사람이 2배가 더 많고 그다음에 심장병은 3배 이상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쪽에서도 역시 심장 질환이 약 15% 이상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고 영국에서는 45. 네. 보면 이스프링과 수돗물을 키웠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거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가 진짜 많이 달라요. 뿌리가 많이 다르고 같은 환경에서 다르게 자란 이게 고구마 순도 보면은 이스프링으로 자란 그 고구마가 엄청 잘 자라죠. 그래서 이스프링의 특징은 사실 NSF 인증을 다 받았다 볼 수 있고 먼저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99.9% 비활성화시킨다. 그다음에 각종 유기화합물, 남조, 독소류, 마이크로시스틴 감소. 그 요즘 나오는 정수기 중에 사실은 그 15종의 그 신종 오염 물질 중에 몇 가지를 거르는 정수기는 있는데 남조류에서 생긴 마이크로시스틴을 없애는 정수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약품질 15종 다 모두 감소시키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 필터 새 거하고 이제 쓰던 거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또 신기한 게 아파트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다 다르죠. 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종 모두 제거한 신종 오염 물질 15종 모두 제거하는 정수기는 이스프링이 유일하다라고 이제 그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가 책에 실려 있고 보면 유구가 있는 정수기는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 신경 안정제, 항생제를 걸러주는 그 정수기도 이스프링이 유일하다. 그다음에 남조류에서 발생한 독소 제거하는 것도 이스프링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1편 압축화분 필터 유해 물질을 걸어낸 필터가 더 촘촘해질수록 이로운 미네랄까지 걸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몸에 좋은 성분도 나쁜 성분도 모두 걸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그 영상은 사실 제가 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따로 이렇게 보셔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본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수돗물에 있는 염소라든지 그리고 이스프링에 있는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물을 찾게 되는데요. 일단 물에 염소가 있으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수돗물에 염소가 대부분 다 들어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소는 소독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어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고 없으면 사실은 더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이 수돗물에는 지금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오염 물질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스프링 장점 하나가 직수 형식으로 우리가 세척수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집에서는 수돗물로 다 우리가 쌀 씻고 야채 씻고 다 하지만 이스프링이 있는 집은 사실 그 염소가 없는 물로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로 사실 그 세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고 쌀은 사실 말라있는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첫 번째 물이 이제 수돗물이 접하게 되면 수돗물에 있는 염소를 쌀이 다 흡수한다고 합니다. 맑아진 거 보이시죠? 놔두면 서서히 다 맑아지고 이게 브로콜리가 들어있는 물은 이미 염소를 다 흡수해서 물이 맑게 변하고 있거든요. 놔두면 이게 다 점점 맑아집니다. 그래서 세척수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프링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게 그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셔야 된다. 우리 몸은 알칼리이기 때문에
알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늘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과한 운동 때문에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운동선수가 가장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런 과한 활동을 할 때 생기는 산소를 활용해서 생기는 그 찌꺼기,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이 산화돼서 노화가 빨리 되고 질병이 빨리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이 좋은 물을 마셨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정수기 물이 수돗물이거든요. 수돗물인데 수돗물도 처음에 이렇게 사실은 그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그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 노랗게 산성수로 이제 몸이 바뀌는 겁니다. 산화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역삼투의 정수기라든지 그런 물을 마시면 아까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물이잖아요.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물은 그 산성비보다 더 강한 산성수다. 근데 그런 물을 마시면 몸이 더 산화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스프링 물을 먹으면 몸이 바뀝니다. 이렇게 다시 초록색으로 알칼리성으로 몸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을 우리가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 드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